안녕하십니까, 본정입니다. 오늘 그죠? 11월 둘째 날, 장이 그죠? 화끈했죠. 이런 장 오랜만에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또 여러 가지 그죠? 상황을 보게 되죠. 그동안 10월 달하고 10월 말 11월 1일 어제 약간 변화를 보이고, 그리고 밤 사이에 어떤 파월의 발언, 긍정적인 발언을 했죠. 그래도 보면 이 약간 비둘기적인 발언을 한다 해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이래 볼 수도 있겠죠. 일단 금리 동결, 그리고 이후에 그죠? 향후 금리도 여러 가지 약간 배려, 이런 발언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으로 보면 굉장히 우호적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상이 금리가 정점이 아닐까, 이제는 금리 인상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꿈을 꾸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어느 정도 환호를 하고, 더구나 이제 국내 증시는 그동안 그죠? 엄청나게 빠졌잖아요. 결국 뭐죠? 신용, 반대매매, 폭탄이 터진 거죠. 지금 현재 보면요, 어제, 그러니까 원래 어떤 결제가 3일 결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그 신용이 16.9조, 그리고 10월 마지막 날 계산해보면 한 16조 5천억 대까지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결국은요, 악성 매물, 신용이 다 털리고 나니까 거짓말같이 장이 살아나고 반등을 한다는 거죠. 그죠? 앞전에 또 말씀드렸지만, 그죠? 우리가 2차 전지 강풍이 부는 그 시점이, 그죠? 신용이 17조 때부터 출발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악성 매물들이 커진 털린 거죠. 뭐, 중간중간 손바뀜은 있었겠죠. 그렇지만 막차를 탄 사람들은 손실이 엄청나겠죠. 에코프로만 해도 신용이 그죠? 21만 주대까지 내려왔어요. 60만 주 이상 했어. 그러면 그 40만 주가 반대매매를 맞고 다 털려나갔다는 거예요. 그 외의 종목도 똑같죠. 그래서 항상 어떤 역사는 반복된다, 이래 볼 수도 있지만요, 과거에도 항상 이랬어요. 신용이 정점을 찍고 과도하고 특정한 테마가 실적이 안 받쳐주는 조건에서 과도하게 상승을 하면 그 후유증은 반드시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시련이 왔고, 그 과정이 지금 이제 해소됐다, 아니면 거진 구분능선을 넘었다, 이래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오늘 그죠? 환율도 14원 떨어지고, 외국인 매수, 선물도 매수, 결국 개인만 팔았죠. 개인은 뭐 팔고 싶어 팔았겠습니까? 대부분이 반대매매라, 그래 봐야 되겠죠. 더구나 그 영풍재지, 그죠? 영풍재지도 오늘 그죠? 이 주식시장이 항상 그래요. 한쪽에서는 그죠? 이 지옥문 입구에서 죽음을 고민해야 될 어떤 처참한 상황이고, 한쪽에서는 거기에서 또 먹을 거 없나 뛰어드는 하이에나들처럼 덤벼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죠? 오늘 그 영풍재지 한 700만 주, 한 740만 주, 이 정도 거래됐거든요. 돈으로 따지보면, 그지? 4천원 10원이니까 한 300억대, 이 정도, 그죠? 몰려들었어요. 근데 이 부분은 뭐죠? 하한가에서 따라잡았겠지만은 하한가에서 못 벗어났죠. 그 말은 그만큼 돈이 묶여 있다는 거예요. 이 돈들이 단순하게 300억이 아니고, 이 돈들은 증시를 막 돌아다니면서 개별 종목을 막 휘젓고 다니는, 어찌 보면 뭐 필요악 같은 존재인데, 거기 핫다 들어가서 못 벗어나니까 그대로 돈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별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좀 소강, 오전에 한번 쭉 급등을 하고 오후에는 커진 제자리인 이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그죠? 오늘 한 700만 주 넘게 거래됐으니까, 내일 만일 하한가 간다 하면 4,000원이니까, 그죠? 2,800원 되겠죠. 최고점이 54,000원대에서 그죠? 순식간에
2,800원까지 떨어졌어요. 20분의 1도 안 되죠. 그만큼 무서운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요, 이 부실주는 손 안 대는 게 이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살아남는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가든지 말든지 급등을 하든지 말든지 부실주는 안 보는 게 살 길이죠. 오늘 같은 날이죠. 오늘 같은 장에도 코스닥이 4%가 넘게 급등을 했는데 이런 장에도 하한가 간 종목이 있어요. 영풍제지 말고 다른 종목 2개 더 있었죠. 뭐 물론 흔한 말로 동전주. 그러니까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지금요. 금리가 이제 정점을 찍고 2번 연달아 동결해서 시장이 한호하지만 그래도 5%대 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지금 어렵고 힘든 처지에 놓여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앞으로는 뭐 흔한 말로 못 먹어도 고가 아니고 못 먹어도 무조건 안전한 거. 재무구조 보고 실적 보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필수라는 거죠. 고금리 시대에는 어차피 지속이 되니까. 재수 없이 대규모 유상증자, 그죠? 공시하는 떡 뜨면 바로 한가 가버리죠. 그만큼 어렵고 힘든 시기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냉정하게 좋은 종목, 이익을 내는 종목을 찾아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종목이 아니고요. 고금리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종목을 사야 된다고 합니다. 하락을 할 때는 모든 종목이 하락을 해요. 그리고 이후에 반등이 나오죠. 초창기 반등이 나올 때는 생각보다는 빨리 반등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그죠? 하락의 죽음이 신용이죠. 신용 반대매매. 그 4조 정도가 되는 신용이 끝없이 반대매매가 쏟아지면서 지금 이 상황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개별 종목, 웬만한 종목들은 전부 52주 신저가 부근에서 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중간중간에 매물 공백이 많이 생겨 있어요. 그러니까 매물 공백이 많다 보니까 반등도 쉽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못 오르는 것은 내일은 조금 더 상승폭을 많이 주겠죠. 왜냐하면 그게 어느 정도 키높이를 맞춰요. 개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현금을 들고 있다. 현금을 들고 있는데 무엇을 살 것인가? 이제는 고민스럽다는 거죠. 왜죠? 바닥 시세를 다 확인을 봤는데 바닥에서 4% 5%만 반등을 해도요. 개인들은 손이 안 가요. 내가 봤을 때보다 이만큼 올랐는데 와 이걸 어떻게 사? 그런 심리가 작동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5% 오른 주식보다는 오늘 1% 오른 주식을 내일 매수를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적당히 순환매가 돌면서 서로가 키높이를 맞춰가면서 상승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후는, 그죠? 그때는 어느 정도 바닥에서 1차 상승이 나고 난 이후는 2차 상승부터는 이제 차별화가 되겠죠. 계속 지 본연의 가치를 찾아서 올라가는 주식과 아니면 머물러 있는 주식.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죠. 어쨌든요, 내일은 보면 영풍재지 이벤트가 터질 것 같아요. 아침에는 뭐 당연히 반대매매가 나오겠죠. 반대매매 나오면 하한가 출발 하면 2,800원. 2,800원이면, 그죠? 그 중에 한 6, 700억만 있어도 한가가 벗어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 되면 아마, 주식판에서, 이제 종사하는 전업, 이런 사람들이 아마 전부 노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하한가를 벗어나는 조짐이 보이면 다른 종목들 또 확 팔아서 덤비 들겠죠. 그래 되면 또 어떤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소강으로 들어가겠죠. 싹 식어버려요. 열기가. 그런데 그 열기, 내일 만약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면 내일은 다시 좋은 주식들 매수 포인트로 삼는 게 현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풍재지는요. 설사 내일 한가 벗어나서 난타전을 펼쳐도 예전의 명성은 못 찾아요. 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2,800원대에 대량 거래가 터지면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그냥 쌓이는 거죠. 이후부터는 거기에서 그죠 일정한 구간에서 그냥 뭐 어떤 소위 단타 종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길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 찍혀봐야 뭐 하루 이틀이다. 그러니까 그 기회를 삼아서 영풍재지 단타, 핫다, 자금 만들기 위해서 아침에 개별 종목 막 집어던지고 막 대거 이동하겠죠. 그러면 그런 거를 쓸 기회로 삼자는 거죠.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는요, 뭐 영풍재지나 이런 게 뭐 한가를 가더라도 뭐 핫다 하고 뭐 이런 거는 뭐 저는 뭐 그런 성향이 아니라서 반대죠. 무조건 가치가 있고 좋은 주식으로도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뭐하러 목숨 거냐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주 우량하고 실적 좋고 좋은 주식들이 바닥에 널려 있는데 뭐하러 목숨 걸게 그런 거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어떤 그런 것보다는 그 개인들이 글로 몰리는 그 상황을 이용해서 다른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게 훨씬 낫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아직도 보면요, 개별 종목들이 신용이 막 5%, 6% 과도한 종목들이 아직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떤 종목을 고를 때도요, 신용이 과다한 종목은 피하는 게 나아져요. 신용이 다 털려나가는 어떤 거진 없는 이런 종목이 반등도 훨씬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죠, 10월에 그 힘든 고비를 넘기고 이제 11월은 뭐 이틀 지났지만 그죠, 완전히 다른 분위기죠. 빨갛게 단풍이 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흔한 말로 그죠, 살아남은 자들의 축제가 시작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뭐 굳이요, 제가 뭐 어떤 기존에 빨리 잡았던 종목들은 손실일 것이고, 근데 그런 종목을 기다리면 다 수익으로 전환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실적이 좋고 우량한 회사들은. 그리고 내가 공포를 극복하고 매수를 한 종목들은 벌써 수익이 나기 시작하겠죠. 수익이 나는 종목도요, 굳이 빨리 팔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공포를 매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득권이죠. 근데 대부분은 사람들은 자기 본전도 안 되는 그런 바닥 시세에서 내 본전 언제 오나 하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2%, 3%, 5% 이렇게 조금씩 오를 때는요, 그냥 내가 수익이 났어도 그대로 홀딩하고 있다가 막 VI가 확 걸리고 급등이 나오면 그럴 때 매도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 그런 식으로 급등이 나오면 매도를 하고 그 돈 갖고 또 내가 보유한 종목이나 보는 종목 중에서 바닥에서 아직도 상승폭이 미미한 종목, 이런 종목을 또 매수 들어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순환매,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3분기 실적이 하나씩 나오죠. 대형주도 실적이 나쁘게 발표한 주식들은 바로 10몇 %씩 급락해버리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만큼 또 실적 발표까지도 감안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전에 실적이 나쁠 만한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요, 아무리 바닥이라 해도 매수를 하러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또 선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지다 보니까 힘들죠. 많은 종목들이 바닥에 놓여 있지만 거기에서 또 옥석을 가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힘든 어려운 장은 지속된다 볼 수도 있겠죠. 그만큼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된다. 어쨌건요, 뭐 11월 2일 오늘 화끈한 반등이 나왔으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또 11월 달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영풍재지 이벤트가 아마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기회를 또 매수 기회로 잘 살펴보기 위해서 또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 또 관심 종목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